네, 안녕하세요. 김영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요한 뉴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이 간병인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다양하게 또 의견도 표명을 해주시고 상당히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중국 동포분들 거의 다 60대 이상 이렇게 또 연세들이 드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감염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간병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조건 속에 있다.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꾸준히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동포분들 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동포에 대한 이런 노고를 헛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역시 또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 집에도 못 가시고 병원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시면서 환자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 간병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좀 처우 개선이도 좀 나아지고 그만한 또 정도 이렇게 좀 보람을 좀 느끼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관심을 좀 넓게 갖게끔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이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평소에 연락이 됐던 각 언론사의 기자들한테 관련 소식도 좀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배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몇몇 언론에서는 보고 이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이 중국 동포 간병인들, 이 요한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애로사항 이런 걸 다룬 뉴스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이 간병인 제도가요, 이 간병인 협회를 통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노무 관련 전담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좀 더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 간병인분들의 그 신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로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러려면은 사회적으로 좀 뭔가 공론화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갖긴 해야 되는데요. 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간병인 요번에 문제와 관련돼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호숫글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동의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한 1200명대로 아주 낮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관심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20만 명 정도가 되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에도 공식적으로 내준다 이렇게 했는데, 2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몇만 명 정도는 되어야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또 보도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국 동포 이 간병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라인 이 중국 동포 간병인의 호석들에 많이들 이렇게 좀 동참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네, 전해철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죠. 예, 행안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오늘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요, 지금 한 주간의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498명으로 11월 첫 주부터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요, 이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이렇게 접촉면회를 이렇게 허용을 해왔는데, 이거를 잠정 중단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양병원별로 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두어서요, 요양병원 책임제를 시행을 한다. 그래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이 철저한 관리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면회자로 인해서 이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했는지요, 이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 오늘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별로 이 공무원, 전담 공무원을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이 방역을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전담 공무원이 늘 그 요양병원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서 일하는 이 간병인들의 이 상황도 좀 그런 상황도 좀 잘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지난 11월 1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이 사업주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고요, 근로자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기 전에 임금 명세서를 보통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 명세서를 보게 되면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간단한 인적 사항이 나오고, 그리고 임금 총액이 나오고, 그 임금은 뭐 기본 월급, 수당, 그 다음에 뭐 공제 금액, 공제 금액에는 뭐 건강보험료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뭐 기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총액 임금이 얼마가 지급이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임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된 거는 아니었는데요. 11월 19일부로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사용주, 고용주는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제 임금 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된다. 이거를 주지 않으면은 최고 500만 원까지 이 과태료를 낼 수가 있다, 부과될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요, 이 19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된다. 그래서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임금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임금 총액 등만 간략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잦아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서 임금체불 발생 시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대리운전기사, 또 퀵서비스 기사, 또 골프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또 수화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그러니까 8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아니면 또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이 소득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됐는데, 이달 11월 11일부터는 월 1회 매달 이 소득 자료 제출을 국세청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국세청이 지난 11월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11일부터 소득 발생부부터요, 종사자의 자료를 매월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기한 내에 하게 되면은요, 연 200만원, 그 용역 제공자 같은 경우는 인원수 곱하기 3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 제출을 하는데요, 홈택스,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이 국세청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제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소득 발생, 그냥 내년 1월 이후부터 이 소득 발생분, 그거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불성실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시정명령을 위반을 하여서 또 소득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명세에서 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요. 일부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한 건당 10만원 과태료를 낸다. 네, 오늘은 11월 22일, 네, 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주요 내용을 글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